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정책들이라든가 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가능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는 것도 좀 생산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육에 대한 제 구상을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경제 쪽에 대해서 그동안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종합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저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고 싶다. 제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의 5년 후인 2012년쯤 되면 과연 우리 한국의 경제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 또 그런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 건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연구기관들의 발표를 통해서 한번 훑어보면 한국은행이라든가 또 KDI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앞으로 10년간의 경제 전망치를 한 4.4% 중반부터 한 5% 초반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또 민간 그 경제 연구소 같은 데의 예측을 보면 비관적으로 잡으면 한 2%, 또 조금 낙관적으로 잘 잡으면 한 6%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과거에 우리가 8%의 이 성장을 지속했던 그 내외의 성장을 지속했던 때하고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경제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무도 우리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리라 일어서리라고 믿지 않았던 시절에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그마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나라 국민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일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저성장 열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고성장 열차로 바꿔타야 된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하면은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을 크게 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어떤 성장 전략을 택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수출 주도형 그 성장 전략을 택했듯이 그럼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성장 전략을 택해야 되느냐 할 때 그럼 평소에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사람과 과학기술 이것이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 경제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경제론이라고 하면 이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를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다가 둔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룬 성장 동력을 다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 경제론의 키워드가 될 것은 역시 일자리, 교육, 과학기술, 복지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틀 속에서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떤 것을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뭐니 해도 좋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을 최우선 그 목표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복지를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그 핵심이 좋은 일자리에 있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바로 복지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고 또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5년 후인 2012년에는 전부합해서 300만 개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가장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를 이룰 것이냐 할 때 저는 5+2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면 5%는 되죠. 거기다가 플러스 2%를 더 붙여야 된다. 근데 이 2%는 올바른 경제 리더십을 가져야만 이 2%를 더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경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기강이 너무 흔들리고 또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올바른 경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투자를 할래도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쓸데없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확 풀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교 역량도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외교 역량을 강화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잘 얻는다. 이렇게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잘 해낼 수가 있다면은 그런 리더십으로 2%의 성장률을 더 올릴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잘 되면 그 이상도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가 무너져서 매년 1%포인트씩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집회, 시위, 불법 집회 이런 게 그냥 허구헌날 엄청 많은데 그걸로 해서 1년에 12조 원의 낭비가 된다. 이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또 그 규제 철폐 이거를 하게 되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톡을 한 3% 높이게 되면 성장률도 1.2% 올라간다. 이런 보고도 있고 또 그 말 많은 그 수도권 규제라든가 또 공장 입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만 완화를 해도 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서 2.7%의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 그거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규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일자리를 지금 못 갖고 있다는 것이. 또 그 총액 출자 제한제도 이것만 풀어도 한 20만 개, 2년 동안 14조가 투자가 돼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철폐가 이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다음 정부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외교 역량 강화. 지금은 정말 국가 간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진 그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경우에는 이 외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아주 굉장히 국익에 큰 손해를 보고 안보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외교 역량을 아주 강화를 해서 그 경제를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전방위적인 실리 외교를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저는 그 5+2는 5+2에 그러니까 합해서 7%가 되죠. 그런 그 성장은 가능하고 또 환율을 지금의 기준으로 우리가 잡는다면 2012년에 가면은 3만 불 이상의 그런 그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뭐 4만 불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3만 불 이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그 국가 경쟁력이 38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런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한 10위까지 올라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일하는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성장이 없으면 복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낸 성장으로 아주 촘촘하게 그 사회 안전망을 짜서 우리 모두가 참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그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일자리 300만 개 창출하는 것, 또 세계 10위권의 10위의 그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 5+2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 국민소득 3만 불, 또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 이런 비전을 실현을 하려면 새로운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그 경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정부, 큰 시장에 대한 확고한 어떤 철학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과 과학기술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그 생각하는 이런 철학을 이런 전략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학 교육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그 교육 혁명과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과학 기술에 있어서 그 분야의 획기적인 어떤 그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제가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지금 경제 이렇게 투자를 얽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기업 정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반기업 정서가 기업들을 너무 억누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습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국민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도 기업이 만드는 거고, 또 소득이 없는데 무슨 복지를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입만 갖고 복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보장하는 거, 일자리, 소득, 이거 다 기업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기업 중심의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기업가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기업들이 그런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쭉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감세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 또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은 없다. 그리고 세금을 낮추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대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민의 그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그 공공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국민의 그 피 같은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미래형 정부를 꼭 만들겠다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책론의 핵심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정책도 국민 속에서 찾아내고 또 그 정책의 실현도 국민과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실현되는 그 성과, 그 열매도 국민과 같이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사람이 신바람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은 신명이 나야 뭐를 할 수가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재도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바람이 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어떤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가다듬어서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자세하게 말씀하신